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은 노인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제 경력을 바친 이민희입니다. 저는 노화에 관한 정말 특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여전히 이 8가지를 관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늙었을 뿐만 아니라 희귀한 보석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100에 도달할 확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장수는 단지 행운이나 유전적 복권에 당첨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모든 작은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일상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동적으로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그림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함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며 예리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움직이고 또래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종종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하를 차별화하는 8가지 주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한 삶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이들 각각은 당신의 장수에 대한 강력한 단서입니다. 끝까지 저를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사는지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작은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제 동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하나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차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빨리 걷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체력, 균형 건강 및 근력을 매우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것이 노년기에 얼마나 독립적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육 손실은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손실량과 속도는 실제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만 사용하여 의자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체 근육이 강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코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으로 몸을 밀거나 앞으로 몸을 기울여 서야 한다면 다리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아 있다가 일어섰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낮은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박지은이 나오는데요. 김한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7세이고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안락 의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다시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하체 근력이 걷기와 안정감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다리는 낙상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의 부상 관련 문제의 주요 원인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다리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다리가 튼튼하고 조정력이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밀어내기 위해 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힘은 나이에 관계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 앉아서 다리 올리기, 발 뒤꿈치 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면 근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결은 일관성이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일어설 때 그것이 수월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징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는지입니다. 귀하가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여전히 피곤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다면 귀하는 특별한 그룹에 속합니다. 걷는 속도는 당신이 사는 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속도로 걷는 사람들은 체력 측면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폐 기능, 근육 지구력 및 전반적인 에너지 측면에서도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한 걷기 속도는 심장이 혈액을 잘 펌핑할 만큼 강하고 폐가 필요한 곳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근육이 계속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책할 때 어떻게 걷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걷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속도가 더 느려지나요? 짧은 거리만 지나면 멈춰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건강 악화의 가장 초기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호 씨는 74세이며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걷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더 무거워졌고 그때 걷는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피곤하지 않고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짧은 달리기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지구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걷기가 훨씬 더 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강하고 꾸준한 속도는 심장과 혈관이 잘 작동하고 근육이 작동하며 균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걷기는 신체적인 이점 외에도 두뇌가 기억력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고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현재 위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약 30피트의 일반적인 속도로 간단한 시험 보행을 시도한 다음 머리 위 문이 닫히는 것을 잡으려는 것처럼 가속하십시오. 숨이 차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불안정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인내력을 키워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걷기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무거운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걷고 좋은 자세에 집중하며 한 번에 조금씩 속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를 조금만 개선해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산책하러 갈 때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걷고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잘 작동하고 있으며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이번 댓글에 댓글을 남겨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기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호. 한쪽 다리로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단 몇 초라도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신체가 어떻게 노화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적어도 10초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훌륭한 몸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균형은 장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노년기에 좋은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균형은 넘어짐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계의 반사신경이 조화롭게 함께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으면 시력, 뇌, 공간에서의 위치를 감지하는 신체의 능력인 고유 감각 등 신체의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라도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난번 서 있는 동안 양말을 신었을 때 바위처럼 안정되었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기대야 했나요? 균형의 작은 변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할 때까지 안정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우성 나이는 76세이다. 그는 항상 꽤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옷을 입는 동안 바지를 입기 위해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는 것이 평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부러 한쪽 다리로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간신히 몇 초를 버틸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모닝콜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 균형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몇 주 안에 균형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의 자신감에도 큰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균형은 낙상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이며 아시다시피 낙상은 노인의 부상 및 입원의 주요 원인입니다. 균형이 강할수록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넘어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신의 잔액이 궁금하다면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계산대 근처나 필요할 경우 붙잡을 수 있는 튼튼한 물건 근처에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려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기,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기,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 이동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통해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화를 예리하게 유지하려면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앞으로 수년 동안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균형이 강할수록 넘어지거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염려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집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매장에서 줄을 서거나 이를 닦을 때 몇 초 동안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쉽게 할 수 있다면 몸이 잘 작동하고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징후. 도움 없이 바닥에 엎드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는 힘이나 체력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도움 없이 바닥에 닿을 수 있고 백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 또래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 실질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실제로 유연성, 조정력, 근력 및 전반적인 이동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일어서지 못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바닥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특정 동작의 사용을 중단하면 신체가 움직이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내리고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능력은 코어, 다리 및 상체가 여전히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런 일이 덜 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뭔가를 떨어뜨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집으려고 몸을 굽히기 전에 주저하셨나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편안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몸부림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러한 작은 순간들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동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최진우 나이는 78세입니다. 그 당시 그는 어느 날 손자가 보드게임을 하고 싶어 하기 전까지는 바닥에 오르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저앉은 이유는 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동성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구에 기대는 대신 무릎을 꿇고 다리를 이용해 몸을 밀어 올리는 등 느리고 절제된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나중에 운동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이는 전반적인 신체적 쇠퇴, 근육 약화, 유연성 감소 및 균형 불량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안전을 위해 의자 근처에 서서 천천히 바닥에 몸을 내려 아무것도 잡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이는 신체가 여전히 강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독립을 향한 길에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는 근육과 관절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매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하고 낮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조절된 움직임을 연습하면 이동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도달하기 위해 내려야 하거나 신발을 묶어야 하거나 넘어진 후 몸을 붙잡아야 할 경우에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회복을 위한 충분한 힘과 조정력이 있으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바닥을 피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일어서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가? 여전히 이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신체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고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따라가고 있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4번의 댓글을 달아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숫자 5 기호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징후. 식료품 한 봉지를 어려움 없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무거운 엿기를 들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를 쉽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료품 가방을 가득 담아 어려움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몸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편안하게 들어 올리고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은 근력, 지구력 및 기능적 건강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행 가방에는 팔의 힘뿐만 아니라 어깨와 허리도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악력은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강한 그립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본적인 리프팅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동성과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료품을 집 안으로 가져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번 생각하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나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멈추고 체중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느꼈나요? 예전에는 쉽게 느껴졌던 일상적인 물건을 운반하는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작은 변화는 자주 발생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75세인 박상훈 씨는 항상 자신의 독립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일상적인 식료품 쇼핑을 마치고 어느 날 가방을 들고 현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보다 가방이 무거워진 게 아니라 몸에 힘이 좀 빠진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깨와 팔 그립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다시 쉽게 식료품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고 일상 업무의 피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강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립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무공을 쥐어짜는 것, 팔에 가벼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 부엌 조리대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몇 분만 근력 기반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쇠퇴를 예방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나르고 가정용품을 들어올리고 모든 것을 자신있게 붙잡는 것은 단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강하면 피곤함, 약함, 부상을 덜 느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활동을 거침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식료품 가방을 집어들 때 어떤 느낌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쉽게 복용할 수 있다면 신체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으며 길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6번째 표지판. 멈추지 않고 계단을 한층 오를 수 있습니다. 계단은 단순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지구력, 심혈관 건강 및 하체,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최고의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당신은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수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계단을 오르려면 근력, 균형, 심폐지구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리는 당신을 추진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고 심장과 폐는 산소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당신의 조정은 당신을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 날카로워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계단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라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강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나요? 아니면 중간에 멈춰서 약간 우울한 느낌을 받았나요? 많은 사람들은 계단을 완전히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단을 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근육 손실과 체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73세의 김영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이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를 더 자주 이용하거나 계단이 있는 건물을 피하거나 천천히 가는 등 작은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의 집에서 짧은 계단을 올라야 했고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상에 도달했을 때 숨이 차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체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다리의 변화를 느꼈고 더 강해진 것을 느꼈고 호흡이 개선되었으며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최소 10계단 이상의 계단을 찾아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 정상에서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멈추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단을 더 자주 이용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걷고 간단한 다리 강화 운동을 하면 계단이 산을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힘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심장이 건강하고 근육이 활발하며 에너지 수준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6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숫자 7의 기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기호. 최근 대화와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은 장수 퍼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지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최근 대화를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기억력과 뇌의 기능은 단지 지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뇌, 혈류 및 신경계의 전반적인 건강을 나타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열쇠를 잊어버리거나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간헐적으로 건망증을 겪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와 눈에 띄는 정신적 쇠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최근 사건을 기억하고 일상 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추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반적인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대화의 세부 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징후는 뇌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79세의 이철호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친구들이 치매로 고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예리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대화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크로스워드 퍼즐을 쉽게 풀며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독서, 사교 활동, 뇌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습관이 그의 마음을 강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근육과 같아서 최고의 몸매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전략 게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극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를 더 오랫동안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립은 또한 뇌 건강에 큰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이 부족하면 정신적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친구, 가족 또는 지역 사회 그룹과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은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습니다. 두뇌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뇌를 예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독서, 새로운 사회적 기술 배우기, 심지어 규칙적으로 걷는 것조차도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신 쇠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샤프 메모리는 단지 편리함이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두뇌가 강해지면 계속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인생을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부 사항을 쉽게 기억하고 차며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장수 표시 샵8.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간과되지만 장수의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수면의 질입니다. 귀하가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귀하는 동년배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장기적인 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이며 심장 및 뇌 기능부터 면역 체계 및 에너지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잠들기 어렵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양질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즉 깊은 잠을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고 낮에 정신이 맑아진다면 이는 신체가 잘 기능하고 밤에 스스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활력이 넘치고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무기력하고 잠을 충분히 못 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수면 부족이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수면 변화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나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호르몬 불균형, 혈액순환장애 또는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민호 씨, 74세는 밤새도록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자곤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낮에 잠을 자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면을 시청하고 편안한 저녁 루틴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잠을 더 잘 자고 더 많은 에너지로 일어나며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면은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세포를 복구하고 두뇌를 예리하게 유지하며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정신적 쇠퇴의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 누운 후 20에서 30분 안에 잠이 드시나요?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됩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사모 후 카페인 줄이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유지,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등의 변화는 모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쉬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잠을 잘 자면 움직일 준비가 된 기분으로 일어나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잠을 잘 잔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높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당신이 오래 건강하게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대, 70대 및 그 이후의 날카로움과 탄탄한 수면의 질은 건강이 좋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더 긴 독립생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쇠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노년에도 건강하고 날카롭게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징후는 여러분이 여전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근육이 잘 작동하고 심장이 뛰고 뇌가 날카롭게 유지되고 에너지 수준이 높게 유지되어 일상생활을 지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균형 감각과 기억력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작은 노력을 하면 변화가 생기고 신체는 어떤 연령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참여하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것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아래의 댓글로 달아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나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큰 동기부여와 격려를 받습니다. 자기 관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짧은 산책, 두뇌 강화 퍼즐, 숙면 등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취하는 모든 작은 조치는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노화 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지원은 제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